자, 오류 분석의 각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가 오늘 우리가 볼 마지막 내용이거든요. 살짝 어렵지만 꽤 어렵진 않아요. 예, 한번 살짝 노력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오류 분석의 각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가 나오면 우리 확장을 좀 해보면 먼저 가장 처음 출발은 오류와 실수의 구분입니다. 오류는 학습자가 아무리 시간을 주고 많이 다시 숙제를 줘도 계속 틀리는 걸 얘기해요. 이 학습자가 틀린 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바뀌기 어려운 거, 이게 오류예요. 실수, 알고 있는데 지금 잠깐 삐끗한 거, 요건 이제 실수라고 하죠. 자, 출발은 오류와 실수의 구분. 그 다음은 오류의 원인 분석. 그리고 오류의 원인들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평가도 해보고 이거에 대한 피드백도 어떻게 하는지를 또 상황별로, 레벨별로, 활동별로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보기가 좀 긴데 옳지 않은 거 먼저 확인하고 갑니다. 옳지 않은 내용이 4번이에요. 오류의 식별은 학습자 자료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전사하는 작업으로 완성된다. 저 이거 하라고 하면 저 한국어 교사 안 해요. 전사는 내용을 듣고 그대로 베껴 쓰는 거예요. 그럼 학습자가 틀린 부분을 내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무언가 툴을 만들어서 이 툴 안에 전사, 학습자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오류가 있었다라는 그 오류를 다 받아서 적어 놓는다는 뜻이에요. 전사, 전체를 기록하는 거예요. 저 그럼 한국어 교사 안 하고 싶어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말할 때 오류가 많은데요. 조사 틀리죠. 시제 틀리죠. 조사 빠졌죠. 선생님한테 반말하죠. 제가 그걸 숙제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안 했어. 얼마나 실수가 많은데요. 저 그거 전사 못하거든요. 그건 이제 옳지 않은 방법이고 나머지는 맞아요. 맞는 내용 확인할게요. 1번. 오류의 평가는 오류 분석의 결과를 적용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오류의 평가는 평가에서 끝난다. 그런 평가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랑 만약에 만나서 공부를 한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기관에서 강의 평가지를 내밀었다. 그건 이 선생님이 강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고 다음에 쓸지 안 쓸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에요. 평가는 다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랑 무관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람과 피드백을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평가를 안 해요. 판단을 하지 않아요.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앞으로 같이 일할 사람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같이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해요. 그런 목적이 필요하죠. 심각한 오류가 무엇인지를 결정한다. 두 번째, 오류의 기술. 오류가 어디에 있다라고 정리하는 것은 오류가 있는 원래의 발화와 재구성한 교정 발화를 비교한 후에 그 차이점을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굉장히 나중에 확인할 때 좋아요. 나중에 연구할 때도 활용하기 좋아요. 3번. 오류의 설명은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다. 오류의 설명에서 오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오류의 그 양상을 말하는 것은 여기에는 오류의 설명이 아니라 이번에는 오류의 기술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오류의 기술, 오류의 설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거랑 살짝 다른 거예요.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을 밝히지 않으면 그 다음 작업으로 나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학습자가 발음을 잘 못 들어서 듣기 능력이 떨어져서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선생님이 계속 쓰기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그 의미 없어요. 듣기가 잘 안 되면 학습자의 발음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학습자가 글을 잘 못 쓸 때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그냥 쓰기가 너무너무 싫어서,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보통 쓰기가 너무 싫어서, 혹은 어휘력이 부족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원래 긴 편이라서, 문법이 약해서, 단어도 알고 문법도 아는데 단락을 만드는 능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원인에 맞게 피드백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오류를 설명하는 건 발생하는 원인, 그 다음에 기술, 평가에서 피드백이 다시 순환되어서 다음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야 돼요. 오류 평가뿐만이 아니라 교재 평가, 강의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서점에 가서 책을 평가하시죠. 어려운 평가 말고 그냥 보고 이 책 괜찮네, 이 책 별로네라고 보는 그 평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화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만화책 코너 가가지고 만화책 보고 평가하세요?
필요 없죠. 여러분이 서서 볼 책을 평가해요. 내가 거기에 들어갈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죠. 오류평가, 교재평가, 그리고 강의평가, 모든 것들은 다음 책의 선정, 다음 학습 지도, 다음 강의를 위한 준비에 적용까지가 포함되어야 돼요.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여러분 시험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현장용으로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학생들 시험지 다 평가했어요. 쫙쫙쫙 비 내리고 이제 눈물 내리고 평가 다 했는데 평가하고 그냥 끝. 너 몇 점이야? 그냥 끝. 그러면 학생들도 내가 틀린 게 왜 틀렸고 내가 다음에 어떤 거를 고쳐야 될지를 잘 몰라요. 저는 이제 어학당이 있는 그 정규기관이 아니라 저는 대학교에 제가 별도로 하는 제가 담당할 수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 시험 보고 나면 시험지 다 보여주고 이거 네가 뭐 때문에 많이 틀리고 너 이런 습관 있는 게 여기서 또 나왔어. 이 습관 이렇게 고쳐보자 라고 피드백을 해줘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기말시험 준비할 때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평가는 다음을 위한 준비이지 마지막이 아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이거 시험 보시는 것도 지금 마음으로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시험을 위한 건데 나중에 이 시험이 끝나고 합격하시고 나서 현장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때 배웠던 되게 힘들고 귀찮았던 내용들이 이것 때문에 필요했던 거구나라고 다시 이제 의미가 좀 생기실 기회가 오겠죠. 네, 그런 면으로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류의 식별은 학습자의 개인적인 오류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규칙을 추론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요거를 알아두시고 전체를 막 빽빽이로 베껴 쓰고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에서 코더라는 학습자가 제시한 오류 분석 단계 앞에 보기에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한 번 더 단계별로 정리만 한 거니까 이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이 시간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의 식별, 개인의 특유 방언을 인식하는 단계다. 여기는 사투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표준적인 게 있는데 학습자가 혼자 틀리는 부분을 이야기해요. 학습자의 언어가 담아 문장 형태, 어떤 면에서 부적절한가를 판정하고 가변적인 학습자의 언어 체계 속에 들어가 있는 규칙이 무엇인지를 추론해요. 그래야 나중에 도움을 줄 수 있죠. 오류의 기술. 학생이 중국인 학습자라면 중국어와 한국어에 이런 차이가 있어서 네가 아마 이런 실수, 이런 부분이 있겠다. 이런 것들을 기술해보는 거예요. 두 개의 국어는 같은 형식적인 모형 범주 안에서 기술되는 것이 좋죠. 단어의 품사에 대한 얘기는 품사끼리, 문법에 대한 것은 문법끼리, 조사에 대한 것은 조사끼리 같은 범주를 다뤄주는 것이 이상적이고 정상적이에요. 오류의 원인을 설명한다. 오류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인데 오류를 기술하는 것은 언어학적인 측면이지만 원인을 설명하는 것은 심리 언어학적인 측면에 해당한다. 클라스엔 떠오르시는 거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딱 필요한 거. 감정 나왔어요. 그러면 정의적인 여가정치 가설, 감정 조절하는 거 필요하다. 여러분이 이 시험이랑 관련해서 많이 배우셨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류의 평가, 오류 분석의 결과를 적용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교수되어야 되는 심각한 오류가 무엇인지를 결정한다. 여기까지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앞에서 보기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코더가 제시한 오류 분석 단계에 따라서 간단하게 점검하고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오류 분석 이론을 할 때 한계점도 존재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의 원인이 복합된 경우에 어떤 교사가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따라서 이 학습자의 문제가 다르게 판단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얘는 맞춤법을 몰라요. 어떤 분은 얘가 단어가 너무 부족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정한 시점의 단면도 오늘 활동한 거 요것만 분석하는 것에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회피하는 전략을 할 때는 이를 분석하기가 어렵다. 즉 어느 날은 얘가 쓰기를 열심히 하고 어느 날은 쓰기가 너무너무 싫어서 손 놔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날이랑 오류를 분석했을 때 결과가 굉장히 차이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의 대부분은 모국어, 학습자의 원래 말이랑 배우려고 하는 목표 간의 차이에서 오는 것인데 이 두 개를 과학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장의 어순, 그리고 문법의 구조, 단어의 의미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 분석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해요. 대조 언어학이 우리